비맥 치료를 했을 때의 수술의 결과는 어떠냐? 치료의 실패는 없었고 병변의 크기에 따라도 치료의 실패가 없었고 3년에서 5년간 지켜봐도 성공한 것이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발목의 골룡골 손상의 치료 중에서 미세천공 수술과 비맥, 자가골수세포 치료가 어떤 게 더 좋은 치료인지를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목의 골룡골 손상은 어떤 손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에 연골 또는 골룡골 손상이 있는 거를 저희가 통칭해서 발목의 골룡골 손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내가 다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형외과적으로 발목이 다치는 거는 굉장히 다빈도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골룡골 손상도 잘 일어날 수 있는, 실제로 우리 곁에 많이 있는 손상인 거죠. 이런 골룡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목에 통증이 있거나 걸을 때 이런 골룡골 손상 부위가 자극이 되면 갑자기 힘이 풀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또 발목이 부으니까 발목이 움직이는 이 가동성에 제한이 있는, 이렇게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우리한테 불편감을 주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발목에 있는 거골이라는 뼈에 이렇게 연골이 있으면 이렇게 연골이 푹 파여져 있는 이러한 골룡골 손상이 실제로 있다고 보면 이거를, 이 연골 부분을 재생을 해주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골룡골 손상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유는 연골 자체가 연골세포의 증식력이 약하고 이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생이 안 돼요. 그럼 재생이 안 되는데 또 쓰는 거는 많이 쓰죠. 관절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재생이 안 되고 손상 범위가 증가가 가능해서 발목 관절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는 어려운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손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골룡골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생각하는 수술이 미세천공 수술입니다. 그래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미세천공 수술을 영어로 치면 first line,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미세천공 수술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연골에 손상이 있는 부위에 구멍을 뚫으면 이 뼈 안쪽에서 골수세포들이 차 올라서 연골을 생성시킨다 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골수세포에는 뭐가 있길래 그럼 연골을 생성시킬 수 있냐면, 골수세포에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 줄기세포가 나와서 연골세포로 분할을 해서 연골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수술한 사진인데요, 연골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죠. 그럼 이렇게 미세천공 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은 간단하고 관절경으로 시행이 가능해서 환자분한테 합병증도 적고 빨리 재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률도 85%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미세천공 수술을 했을 때 생성되는 연골이, 원래 관절에 있는 연골은 초자연골이라는 굉장히 좋은 연골인데요, 섬유연골로 저희가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이 낮은 연골로 재생이 되는 거죠. 연골 손상의 병변이 넓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성공을 하더라도 5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논문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자연골, 이렇게 빤빤한 멋있는 연골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세천공 수술하면, 제가 수술한 거지만 이렇게 부슬부슬한 섬유연골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관절 연골 손상 면적에는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초자연골로 안 만들어지고 섬유연골로 만들어질까요? 왜냐하면 미세천공 수술로 나오는 때 줄기세포 성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또 줄기세포만 있어서는 안 되죠. 연골의 성분인 1형, 3형 콜라겐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연골 손상 있는 부위에 좀 넣어주고, 더 많이 넣어주자. 그리고 연골 성분은 우리가 따로 준비해서 거기다가 얹어주자. 이런 컨셉의 수술을 만든 게 비맥 치료,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 수술입니다. 그래서 비맥은 골수세포를 농축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골수세포는 앞서 말했듯이 줄기세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골수세포를 농축했다는 얘기는 줄기세포를 농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몸의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합니다. 골수액을 60cc 이렇게 피를 채취를 해요. 60cc를 원심 분리를 해서 농축을 하면 2cc만 저희가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2cc 안에 세포가 가득한 거죠. 이 2cc에 농축된
물을 타입 1형과 3형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이런 종이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위에다가 얹은 다음에 연골 손상이 있는 부위에 얹어놓고 풀로 덮어주면 수술이 끝이에요. 수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맥 치료를 했을 때의 수술의 결과는 어떠냐? 2022년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치료의 실패는 없었고 병변의 크기에 따라도 치료의 실패가 없었고 3년에서 5년간 지켜봐도 성공한 것이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실패한 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천공 수술로 인해서 있었던 크기가 크면 실패한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 실패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자연골로 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당연히 환자가 통증도 좋고 통증 오기 전에 있었던 운동으로 다 복귀를 했다, 이제 이런 좋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비맥이라는 치료를 해보면 수술 전에, 이건 골연골 손상, 연골에 대해서 뼈까지 손상이 있었던 환자인데요. 뼈도 잘 채워지고 연골도 위에 잘 채워진 게 확인이 됐고, 이 환자도 수술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운동 또는 했던 운동들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목의 골연골 병변이라는 거는 치료가 어렵고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병변입니다. 근데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은 대부분의 병변은 관절경으로 미세천공 수술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크거나 미세천공 수술이 버티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에는 우리가 섬유연골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미세천공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섬유연골보다 더 좋은 양질의 연골인 초자연골로 만드는 비맥 수술, 자가 골수세포 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